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2024년 10월에 억셉된 Manipulate Anything, Automating Real-World Robots Using Vision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분인 지아 페이 씨는 현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이시고요. 이전에 엔비디아에서도 인턴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자분은 현재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이시고, 이 두 분에서 지난번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아하라는 논문의 주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비전 그리고 언어 분야에서는 라지 스케일 인터넷 데이터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퀀티티, 퀄리티, 다이버시티 이런 부분을 잘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비전 그리고 언어 분야는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데이터의 경우는 이런 퀀티티나 다이버시티를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RT1에서 이 로봇 매니플레이트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의 경우 하이 퀄리티 휴먼 데이터를 모으는데 1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직접 매니플레이션 데이터의 경우는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컬렉션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 스케일적인 측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노력, 그리고 최근에는 대형 모델, 특히 이런 VLM 모델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 로보틱스 분야도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VLM을 활용해 로보틱스의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로보틱스 분야도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태스크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VLM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몇몇 방식들은 시뮬레이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 정보들이 무조건 필요로 한다거나 핸드 디자인드 스킬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물체들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성공률이 좋지만 리얼월드로 가져왔을 때는 성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제로샷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니플레이션 애니띵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제로샷을 로보틱스 태스크에서 제로샷을 수행하기 위해 VLM을 잘 활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는 다양한 로보틱스 태스크를 제로샷으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 MA 모델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MA를 바탕으로 모은 이 MA를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 또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연구로는 먼저 스케일링 매니플레이션 데이터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사람이 직접 로봇을 조작해서 만든 액션과 관련해서 라벨링을 해서 모았지만 이것이 스케일적으로 퀀티티나 다이버시티 부분을 만족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서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거나 또한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관련 분야는 로보틱스 분야의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텍스트 리워드처럼 랭귀지 모델이 직접 리워드 함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폴리시를 학습을 하거나, 또 최근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모카 논문에서는 VLM을 이용해서 어폴던스를 만들고 그 어폴던스를 바탕으로 로봇의 액션을 수행을 하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폴리시 러닝, 태스크 앤 모션 플래닝, 로고 서머라이제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니플레이트 애니띵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해당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태스크 플랜 제너레이션 파트입니다. 이 태스크 플랜 제너레이션에서는 먼저 해당 이미지와 태스크의 명령이 주어지면 이것을 바탕으로 VLM이 서브 태스크와 서브 태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조건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예시로 오픈 더 탑 드로 서랍장을 열어라 라는 명령과 이미지가 주어지면 VLM은 첫 번째 서브 태스크인 서랍장 핸들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로봇이 서랍장 핸들을 잡았니의 묶음과 또 두 번째 서브 태스크인 서랍장을 열어라, 그리고 로봇이 서랍장을 열었니? 라는 식으로 큰 태스크를 서브 태스크들과 서브 태스크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조건들로 나뉘게 됩니다. 이 매니플레이션 애니띵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멀티뷰 포인트 VLM 셀렉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로봇으로 어떤 액션을 수행할 때 오클루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뷰 포인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카메라 포즈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좌측 상단에 숫자로 어노테이션을 한 후에 수집된 다양한 멀티뷰 이미지와 그리고 명령을 VLM한테 물어봐서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뷰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VLM을 통해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뷰 포인트 3개와 태스크가 주어지면 VLM이 최적의 뷰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찾아진 최적의 뷰 포인트에서 액션이 수행되거나 검증이 수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액션 제너레이션 모듈입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액션을 총 2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에이전트 센트릭 그리고 오브젝트 센트릭 액션입니다. 일단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는 이것 또한 LLM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중 먼저 에이전트 센트릭의 경우 에이전트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액션입니다. 예시로 엔드 이펙터가 현재에서 90도 돌아라, 이런 액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방식은 이 멀티뷰 포인트 셀렉션을 진행을 한 후에 또 VLM을 통해 이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코드를 바탕으로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 센트릭 액션이 수행이 되고, 두 번째 오브젝트 센트릭 액션은 특정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특정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그랩 포즈라던가, 아니면 논 프리헨설 태스크, 잡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의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이 물병을 민다고 하면 밀기 전에 그런 그랩 포즈, 그런 태스크의 구체적인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기존 파운데이션 그랩 모델, 여기서는 M2T2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잡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6DF 포즈를 생성을 하게 되고, VLM을 통해 타겟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를 찾아서 멀티뷰 모든 뷰포인트의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LM을 통해 최적의 뷰포인트를 선택을 한 후에 최적의 뷰포인트, 그리고 바운딩 박스, 그리고 이전에 찾았던 모든 그래프 포즈,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필터링을 통해서 최적의 그래프 포즈를 선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액션 제너레이션 모듈이 생성한 액션을 수행을 한 후에 이렇게 템포럴리 골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으면 저희가
처음에 큰 태스크를 서브 태스크로 나누면서 그 서브 태스크와 그 서브 태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그 검증 조건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 검증 조건으로 그 지금의 그 골 스테이트에서 이 태스크가 성공했는지 다시 한번 VLM에게 물어보는 단계가 이 서브 태스크 베리피케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태스크 베리피케이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상태에서 이 태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뷰포인트를 또 VLM이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뷰포인트에서 이전에 구했던 그 검증 조건으로 태스크를 검증을 하게 되고 성공하면 다음 서브 태스크로 넘어가게 되고 실패하면 그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서브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플레이션 에디팅의 메소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실험 부분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매니플레이션 에디팅이 다양한 태스크를 제로샷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에디팅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에 이 데이터의 양과 그런 품질이 적합한가 학습하기에 적합한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태스크 분해와 액션 생성 검증에는 GPT-4V를 이용을 했고, 물체 정보 추출과 디텍트 익스트랙트는 QNVL이라는 모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VLM을 어쨌든 더 잘 성능을 내려면 어떤 매뉴얼한 프롬프팅을 줘야 하는데 이때 태스크 플랜 제너레이션에는 프로그 프롬프트라는 기존 존재하는 프롬프팅 방식을 따랐다고 하고 이 에이전트 센트릭 액션에서 액션 코드를 생성할 때는 예시로 3가지 정도의 어떤 프롬프팅 예시를 주고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는 4가지의 뷰포인트 그리고 리얼월드에서는 RVT 모델로 리렌더링한 3개의 뷰포인트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로샷 퍼포먼스는 이 RL벤치 그 시뮬레이션에서 14가지의 태스크를 선정을 해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이 LLM을 통해 해당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CAP 모델, 그리고 LLM으로 폴리시를 디스틸링 할 수 있는 스케일링업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봇의 웨이포인트를 밸류 펑션의 복셀 맵으로 표현하는 복스포저, 이렇게 3가지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서 비교를 해보았고, 그 결과 이 매니플레이션 애니띵이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 이 14가지의 벤치마크 대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 심지어 다른 베이스라인의 경우는 그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 세그멘테이션 포인트 클라우드나 시뮬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 정보들을 GT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MA를 좀 불공정하게 안 좋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도 MA가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하고, 다른 메소드들은 그런 정보들을 안 주면 그 태스크를 아예 성공을 하지 못해서 그런 프리빌리지드한 정보들을 미리 사전에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 매니플레이션 애니띵으로 얻은 그런 데이터들이 적합한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MA로 태스크마다 10가지의 데몬스트레이션을 얻어서 아래 퍼렉트와 RVT2라는 비헤이벌 클로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봤고, 그 결과 다른 베이스라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MA로 만든 데이터가 더 좋은 성능을 냈고, 이 RL벤치의 경우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어퍼바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와도 변줄만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MA로 만든 데이터셋이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 잘 작동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이 MA로 만든 데이터셋이 RL벤치와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이 MA로 만든 데이터셋이 이 다른 모델들,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하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리얼월드 실험에서는 프랑카 판다 로봇과 카메라로는 키넥트2, 그리고 태스크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 이 리얼월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6가지 데몬스트레이션, 태스크당 6개의 성공된 데몬스트레이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실험 결과 그 베이스라인 CAP보다 제로샷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냈고, 추가적으로 MA로 만든 데이터를 커렉트 그 비헤이버 클로닝 플래시를 학습시켰을 때도 휴먼 데이터와 비슷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에블레이션으로는 이렇게 MA로 만든 데이터의 스케일링적인 양이나 다양성 부분에서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MA로 성공한 데몬스트레이션을 개수를 점점 늘리면서 그 비헤이버 클로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성공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아서 이 MA로 생성한 데이터가 어떤 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는 에러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매니플레이션 애니띵을 수행을 하면서 2가지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에러는 VLM이 물체를 감지하거나 또 옵티멀한 뷰포인트를 잘못 선택해서 발생하는 퍼셉션 에러도 있었다고 하고, 추가적으로는 그 검증 모듈에서 VLM이 이 태스크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검증하는 모듈에서 발생한 에러, 즉 리즈닝 에러도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한계로는 저자분들은 어쨌든 이 VLM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한계로 잡았고, 결국 VLM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한 프롬프팅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큰 단점으로 뽑았고,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 매니플레이션 에니띵은 로보틱스 분야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제로샷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애니띵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제로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MA로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